안녕하세요. 개념소비의 백병성입니다. 오늘 또 한국자동차품질연합의 김종원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자동차 계획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자동차 계획할 때 주의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할부 조건이라든지 또 뭐 돈을 언제 입금을 해야 된다든지 또 옵션 사항도 뭐 있고 한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좀 쉽게 좀 말씀 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견적서를 받아야 되군요. 예. 그러면은 이 차를 샀을 때 그러면은 아까 설명을 좀 적게 했지만은 그 옵션 패키지 예. 품목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에어백이 있고 헤드업 뭐 관련해서 그런 요즘 유행하는 전면 유리에 그럼 속도가 나온다든지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예. 제가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다양하지만은 두 가지만 사고 싶은데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끼어 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 사양 품목이라 그러죠. 예.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개 이제 차종들이 이제 A라는 차종이 나왔을 때, 그러면 소나타라고 칩시다. 소나타가 나서 소나타는 뭐 클래식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뒤에 다 간쉽게 보면은 본닛이 아니라 트렁크 뒤에 보면은 뭐 SL, SLX, 뭐 L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러면은 뭐 어떤 데는 골드라 그러고 어떤 데는 클래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1, 2,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은 기본만. 예를 들면은 이제 소나타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필수적인 것만 들어가 있고 오디오도 그러면은 이게 뭐 CD가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만 되어 있어요. 그 한예로 이제 뭐 강폭 타이다 그렇게는 거의 쉽게 얘기하면은 태어난 대로 그대로 공장에서 태어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뭐 넓다고 해서 차가 뭐 더 안전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받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돈을 입금을 하고 아니면 인도금이라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잔금은 차를 인수하고 하는 게 좋은데 되게 뭐 어떤 소비자 저한테도 이제 상담에 들어온 친구는 그냥 수입차를 사면서 뭐 5천만 원을 그냥 일시불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졌어요. 왜요? 권리를 찾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도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뭐 일이 되고 나서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해야 되는데 차를 계약을 하고 차가 오고 나서 돈을 입금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를 보고 입금하는 겁니까? 차가 오기 전에 입금을 하는 겁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금을 내줘요. 인도금 중간에 뭐 그러면은 뭐 몇백만 원 내든지 그러면은 잔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차 왔습니다. 차 받고 나서 입금을 해도 돼요. 원래는 잔금은 차를 그렇죠. 보고 입금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직인이 찍혀야 되지 않습니까? 발행도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너는 삼성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좀 의심을 해야 되면 그러면은 영업사원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인수증 그러면은 입금증하고 개인이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개인 간에 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금을 할 때는 회사 명의로 입금을 해라.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좌 이체를 하면은 계좌 이체도 그 회사 그러면은 주식회사 뭐 르노 삼성 자동차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새 차를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차던 차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귀찮으니까 팔아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타던 차를 맡기고 이제 새 차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이 차가 이제 가격이 뭐 시중에는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2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차를 팔기 위해서 그러면 좀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격, 약속한 가격을 그러면 구두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없죠. 그러면 퇴장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중고차는 매각은 뭐 얼마에? 200만 원이다.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는 꼭 해야지. 왜 이런 다툼이 생기는가 하면은 200만 원 받아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팔아보러 가니까 150만 원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영업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 그거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게 또 한 가지는 그 또 특약사에 있는 일부분은 블랙박스 해주기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블랙박스도 그러면은 지금은 블랙박스 앞뒤로 있죠. 앞뒤로 있는데 그러면은
저 앞에 것만 했다. 아, 그냥 블랙박스라고 하지 말고 예. 분명하게 앞뒤로 있는 걸 하라. 야, 그렇죠. 이 예. 가격 차이 나거든요. 예, 예. 앞에만 있을 때는, 그럼 요새는 후방 추돌도 있기 때문에 예. 앞뒤로 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요구한 내용이라든가 그 영업사안이 승낙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안에 꼭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하나, 저, 생각나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우리 아까 광폭 타이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은 이제 보통 타이어보다는 광폭 타이어가 좀 비싼 걸로 아는데, 예. 광폭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이점이 뭐가 있나요? 전성이 이제, 예를 들었고, 이제 단점부터 얘기를 한다 아, 그러면은. 단점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넓으면은, 타이어가 커야 되겠죠. 예, 비싸겠죠. 그래, 그러면은 이 림도 바꿔야 되겠죠. 아, 휠 자체도. 예, 예. 휠이, 그러면은 18인치로 나왔는데 20인치를 하려고 하면 20인치에 휠을 또 달아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휠하고 예. 광폭했을 때 타이어도 그렇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타이어 값도 비싸고 예. 또 연료도 많이 소모가 되죠. 아, 광폭 연료가 더 들어요? 그렇죠. 이제 접촉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아, 더 많이 들죠. 그 생각 미처 못했는데. 예. 예.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테스트를 하고 설계를 한 과정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출고를 시키는데 예. 거기에 조금 변형을 준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설계하고 제작된 대로 타는 것이 그냥 좋지, 어떤 뭐, 변형을 하거나, 옵션을 추가로 하거나 하는 건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신발을 265mm가 자기한테 맞는데 예. 아, 좀 폼 좀 잡으려고 270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불편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말씀.